볼커의 SD 강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톰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바로 어제 2025년 6월 25일에 많이들 기다리셨죠? 섬광의 하사웨이의 2부, 극장판 2부에 대한 PV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방송에서 얘기해봐도 좋겠지만 어차피 자료화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급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PV에 나오는 장면들 분석 자료 가볍게 만들어 봤으니까 보시면서 일단 넥스트 윈터라고 해서 그게 이제 다가오는 겨울인 건지 아니면 겨울이 보통 1, 2월까지 생각하니까 내년 초를 말하는 건지 내후년을 말하는 건지 아직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기대하면서 보면 어떨까 싶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공개된 섬광의 하사웨이 PV 먼저 한번 보시고 굉장히 짧습니다. 보시고 제 이 방송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섬광의 하사웨이 2부 PV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먼저 네. 그간의 경과를 좀 보죠. 이 섬광의 하사웨이라는 작품, 원래 소설이죠.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이제 소설판으로 상권, 중권, 하권으로 세 권의 소설이 발매가 됐던 작품입니다. 도무지 영상화가 안 될 거다. 뭐 일단은 소설을 쓴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 본인이 별로 반대를 했던 걸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왔지만 2018년에 기동전사 건담 40주년 프로젝트로 극장판 3부작으로 나올 거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즉 그 말은 책 한 권당 하나의 내용으로 아마 다루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2021년, 네, 그 발표가 있고 나서도 한참 걸렸습니다. 2021년 6월 11일에 일본에서는 극장판 일부가 개봉이 됐죠. 한국에는 좀 더 뒤에 개봉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반향이 있었고, 제 채널에서도 정말 긴 분석 영상 올렸던 적이 있죠. 네, 많이들 생각보다 긴 영상임에도 많이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9월에 드디어 극장판 2부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부제가 Son of Bright, 그러니까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제작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바로 어제죠. 2025년 6월 26일에 그간 조용하다가 극장판 2부 PV가 딱 공개가 되는데 부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키르케 마녀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럼 과연 이 키르케 마녀 PV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고요. 영상의 각 장면을 캡처를 해서 그 사진 장면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처음 켜게 되면 네, 이렇게 굉장히 리얼한 그래픽이죠. 자, 커튼이 바람에 흩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배 아니고요. 네, 창문의 형태를 보셔도 이렇게 수밀성이 높아 보이는 닫아서 잠그면 수밀성이 높아 보이는 창문이죠. 선실내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날리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요 쪽지죠. 네, 영어로 갈겨 쓴 편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배 안에서 네, 이 쪽지를 보고 있는 하사웨이였습니다. 반대편에 앉아있는 친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쪽지 누가 쓴 거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쓰여져 있는 이유는 기동전사 건담의 세계관, 특히 우주세기의 공식 공용어는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자신 앞으로 온 편지 혹은 쪽지를 선내에서 읽고 있는 하사웨이. 일단 필기체에다가 상당히 휘갈겨 쓴 글씨여서 저도 이 내용을 100%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읽은 것과 그리고 아는 이제 또 영어권 사용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
일부 교차 검증을 하긴 했다는 점, 하지만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to Hathaway, looking for a date in Adelaide for Gigi Andalusia.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사웨이, 네, 요 내용이 이제 첫 줄에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하사웨이에게 애들레이드에서 기기 안달루시아와 데이트할 사람을 찾음, 혹은 기기 안달루시아가 데이트하자고 함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지난번에 만났던 그 노란머리의 기기 안달루시아가 하사웨이한테 애들레이드에서 데이트할래요? 라고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밑줄친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cle Kenneth, no change in security situation at festival cent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자르면 먼저 케네스 아저씨라고 되어 있고 물음표가 찍혀 있죠. 엉클 케네스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케네스 아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 모르겠다. 그리고 밑에 페스티벌 센터의 보안 상황에는 별로 변경점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고 마지막 줄에는 너글러스 히긴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뭐 PH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 같은 것들이 역시 적혀져 있어요. 이 더글라스 히긴즈라는 사람은 목성개발청 장관입니다. 이미 그 앞서 일부에서 나왔기도 했었고 하사웨이랑 같이 이 하운젠을 타고 같이 이 다바오로 내려온 원래는 홍콩으로 갔어야 됐죠. 다바오로 내려온 지구 강요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아래쪽 내용은 페스티벌 센터의 이제 보안 상황, 이 경계 상황에 변경이 없고 더글라스 히긴스나 이 다른 사람들이 글로 향하는 것 같다라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쪽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편지는 기기 안달루시아가 하사웨이에게 보내준 정보입니다. 그러면 기기가 직접 편지를 써서 하사웨이에게 보냈나요? 그러기는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 배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는 아마 다바오에 혹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마 홍콩에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걸 소설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설에서는 기기가 다바오에서 떠나서 홍콩으로 갈 때 케네스에게서 하사웨이의 주소와 연락처를 묻습니다. 케네스는 좀 고민을 하지만 알려주고요. 그 연락처로 기기가 실제로 연락을 하는데 원래 공식적으로 하사웨이는 홍콩에 거주하고 있죠. 홍콩에서 그 식물학이나 생태학을 공부를 했었고 홍콩에 있는 교수 밑에서 같이 연구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아시아권에서의 조사와 함께 홍콩에서도 거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역스페셜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그 이 브라이트 집안이 홍콩 쪽에서 네,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홍콩 연락처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기기가. 근데 이게 가짜 번호가 아니라 진짜 번호였나 봐요. 그래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화를 받은 게 누구냐면 이제 우리 그 같이 마프티 활동을 하고 있는 하사웨이의 스승격이 되는 아마다 맨산이라는 교수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통화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 이 내용은 뭐냐? 아마다 맨산이 기기한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기는 하사웨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혹시 도청될 수도 있으니까 애들레이드에서 데이트하자 만약에 안 온다면 애들레이드에서 연락해달라고 하고 안 오면 나는 케네스 아저씨한테 갈 거야 라는 식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장면이 2부에서 그려지겠죠. 이를 교수가 옮겨 적다 보니까 기기 안달루시아는 그래도 하사웨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본 이름이니까 전달해 줘야지. 근데 케네스 아저씨는 누구야? 이제 이러면서 물음표를 찍어서 보낸 것 같고요. 그 전화 내용을 옮겨 적고 거기에 그에 기반해서 이제 확인된 추가 정보 현재 이제 그 페스티벌 센터라는 게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애들레이드에서 이제 회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컨벤션 센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상황, 보안 상황에 변경이 없다 이런 정보를 보낸 거죠. 그러면 이 글씨는 누가 쓴 거냐? 네.
소설에서는 이제 차차이 콜먼이라는 이제 마프티 일원이 썼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 앞에 지금 우통 까고 있는 수염이 아주 그냥 잘 나신 저분이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받는 시점은 아마 작품이 시작되면 처음에 오엠벨리 쪽에 지난 1부 마지막에 있었죠. 오엠벨리에 있는 저 항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번 출격을 하고요. 그러고 다시 배로 돌아온 시점에서 받아보게 되는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보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애들레이드가 뭐가 벌어지는지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애들레이드에서는 제25회 지구연방정부회의가 펼쳐질 예정이고, 현재 마푸티는 이 회의에 오는 지구권 강요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견을 들어줘라 라고 한 상태죠. 그러므로 모두의 시선은 애들레이드로 가 있는데, 문제는 모두가 거기서 테러를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말했고, 다바오에서의 움직임으로 충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홍콩으로 갔어야 될 강요들이 홍콩으로 못 가고 일단 다바오에 전부 내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요 다바오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사웨이들은 메나드에 있고, 케네스는 다바오에 있는데, 원래대로 강요들을 다바오에서 홍콩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홍콩에서 굳이 애들레이드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가까운 광저우죠. 네, 중국 광저우에서 회의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한다라는 식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신량이 늘어나니 뭐하니 뭐 움직임이 달라졌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라는 걸로 내부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 신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기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애들레이드가 맞아. 내가 이 안쪽에서 지금 봤는데 맞아. 라는 정보를 데이트라는 형태로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는 데이트 약속인 것처럼 해서 이제 하사웨이에게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보면 애들레이드에 정말 페스티벌 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현재 존재하는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센터고요. 이 앞에가 큰 고급 호텔과 지금 여기 사진엔 다 안 나오지만 여기 컨벤션 센터도 있고요. 해서 여기가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문화센터, 컨벤션 센터, 호텔이 같이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코엑스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공원도 있고요. 이런 곳인데 이제 여기에서 회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아주 파란 바다 위를 크시가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고 그 뒤를 어, 이 SFS죠?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인 SFS인 가르세종에 타고 있는 메사들이 뒤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부 마지막에 오엠베리에 모인 그 저항군들이 있고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케네스의 전임이었던 킴벌리가 부대를 이끌고 오엠벨리로 향했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확인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사웨이와 이 마푸티 일원들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엠벨리로 향하는 그 장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마푸티는 그 배에서 출격했다 돌아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갔을 때인지 두 번째 갔을 때인지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크시의 기동력을 좀 보여주는 장면? 그러니까 SFS에 탄 애들보다 크시가 확실히 빠르게 슉 날아간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1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맞아 크시가 저렇게 강력했지 라고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다음 장면에서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피하는 여성과 비를 피하고 이제 오모에 묻은 물을 닦고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비를 맞고 뛰어오고 있는 것은 지난번 일부 마지막에 나왔던 하사웨이의 연인인 캐리아데스고요. 그 다음에 젖은 몸을 닦고 있는 사람은 하사웨이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여기는 뭐 지역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둘이 서로 알고 비를 피한다. 어여 와 이쪽으로 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 회상씬일 것이다. 그러니까 캐리아와 하사웨이가 홍콩에서 서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사웨이가 공부하던 시절에 홍콩에서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처음에 어떻게 만나는가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먼저 비를 피한 하사웨이가 몸을 닦고 있는데 뭐 지붕 밑에 처마 밑에 있겠죠 아마. 그런 대로 이제 캐리아가 뛰어오는 걸 보고 하다가 뭐 어떻게 말을 나누게 되고 뭐 이런 어쨌든 이들은 연인 관계가 되죠. 그리고 하사웨이는 약간 요새 이제 기기랑 바람 피우는 감각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상씬 여기서 들어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하사웨이가 어떻게 마푸티에 들어가고 마푸티 나비오 에린이라는 지도자적 위치, 뭐 상징적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위치까지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다루게 될 거다. 아마 그런 거 하면서 이런 회상씬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면에서는 마푸티 선내의 장면인데요. 마푸티 일원들이 뭔가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일단은 기존에 공개됐던 목록에서 이 노란머리 여성은 누군지 몰라요. 이게 그 원작을 봐도 제가 누구다라고 짚을 수가 없는 게 몇몇 캐릭터들이 성별이 바뀌거나 좀 몇몇 캐릭터를 좀 합치거나 분리하거나 한 캐릭터들이 일부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군 그겠죠.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음. 어쨌든 좀 이 작품에 부족한 여성 캐릭터들 중에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금발이 많죠. 왜냐하면 그 승무원이었던 하운젠의 승무원이었던 메이와우 씨도 금발이고 기기도 금발이고 이 친구도 금발이고 뭔가 금발 대작전 같긴 합니다. 유일하게 캐리아가 적발이죠. 빨간 머리.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요거는 누굴지 한번 이제 공개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케네스는 여전히 다바오에서 네, 여러 가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바오 기지는 점점 케네스의 지도하에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뭐 그런 장면이죠. 다음으로는 해안가에서 네, 몸을 말리고 있는 기기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요.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아직은 다바오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기기의 행적은 홍콩으로 가기 때문에 다바오에 있는 안전가옥, 조금 기지에서 떨어진 주택에서 좀 며칠 더 묵게 되거든요. 하사웨이가 떠난 뒤에도. 그래서 거기서 아마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기기. 여기서 이제 하사웨이를 떠올리거나 앞으로의 일을 고민하는 기기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는 다시 비 내리는 홍콩인 것 같아요. 비 내리는 홍콩인데, 그래서 이 시점이 아까 캐리아가 뛰어오던 그 회상 시점인지 아니면 나중에 기기가 홍콩에 갔을 때에도 또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씬이 갸르세종을 탄 메사가 아주 멋있게 날아가면서 이 배 위에 계류되어 있는 요 크시건담 있죠? 크시건담 옆을 샥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거 아까 봤던 크시가 날아가고 메사들이 날아가잖아요. 그 장면의 앞장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르세종들이 떠서 대기하고 있고 이후에 크시가 이렇게 크레인에서 나와서 발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바다 위에서 기동해서 하늘을 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뭐 물살을 쭉 흩날리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메사 등을 정비하고 있는 선내 정비창의 모습들, 마프티의 일원들이랑 이제 하사웨이의 모습 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장면. 다시 기기가 복장을 갈아입은 모습으로 케네스와 상당히 고급 호텔로 보이죠?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고 그 가벼운 핑거푸드들도 준비되어 있는 요 장면이 있는데 요게 어느 시점인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기기와 케네스가 이렇게 있는 씬이 몇 번 있긴 하거든요.
시점상으로 만약에 아직 다바오였다면 기기가 홍콩으로 떠나기 전에 장면이어야 하는데 원작 기준에서는 이 시점에서 호텔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기가 하사웨이랑 묵었던 호텔이 있고 근데 잘 보면 그 호텔하고 지금 디자인은 좀 다르거든요. 밖에 보이는 풍경도 다르죠. 지난번에 다바오에서 봤던 풍경은 주변에 건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빛은 있지만 멀리 호수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요게 실제 이야기상 상당히 뒤쪽 시점으로 보입니다. 뭐 약간 스포일러가 되겠습니다만 뭐 소설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요. 기기가 홍콩으로 갔다가 결국은 하사웨이에게 가고 싶어서 다시 다바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바오에서 케네스와 만나서 케네스가 타는 비행선, 수송선을 타고 다 같이 호주로 넘어와요. 그때 호주에서 이들이 첫 번째 거점으로 도착하는 곳이 앨리스 스프링이라는 지역입니다. 예, 호주의 앨리스 스프링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호수가 보이는 스위트룸, 호텔 스위트룸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아닐까. 앨리스 스프링에서의 장면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갑자기 코스염 아저씨가 차를 한잔하고 있고, 뭔지 모르지만, 우리 렌 에임 군이, 앉았다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기억 못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왼쪽의 인물은 핸드릭 요크센이라고, 여러분, 맨헌터 기억나시죠? 이게 불법 거주자들 잡아서, 이렇게 폭력 뱅사하고 하던 그 맨헌터를 총괄하고 있는 형사 경찰 기구의 장관입니다. 음. 이 양반이 맨헌터들을 광주에도 집결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앨리스 스프링에도 집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네스의 작전을 백업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장면들에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페넬로페 파일럿인 레네임은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음, 2부 기준, 그러니까 말하면 중권이죠. 중권. 두 번째 권 기준으로는 페넬로페가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레네임은 그냥 저 여기 있어요 정도로 나오고 넘어가지 않을까. 억지로 장면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뭐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은 기기죠. 기기가 상당히 고급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 장면인데, 네, 여기도 홍콩입니다. 자, 홍콩에 처음 도착해서, 원래 이제 후원자가 있죠? 그 할아버지, 백작. 백작이 준비해둔 고급 맨션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고급 맨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팍 안 오실 수 있겠지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고급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한남동 빌라라든가, 뭐 요런 데로 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홍콩에 도착했을 때 모습인데, 평소 우리가 일부에서 보였던 하사웨이나 케네스 앞에서 굉장히 밝았던 기기와 다르게 좀 차분한 톤으로 그려져 있죠. 아마 이걸 보면, 고민이 많은 기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는 갑자기 빔 라이플이 팍 나르더니 네, 크시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날아오는 빔 라이플을 피해서 크시가 날아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장면은 처음으로 오엠밸리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킴벌리 부대 그 오엠밸리의 저항군을 잡으러 간 진압군이죠. 네, 킴벌리 부대와 교전하는 장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시점상으로 기기가 홍콩에 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런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크시가 모습이 어색하다라고들 얘기하시는데, 크시가 여기서 한번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CG 처리 같은 게, 예, 다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아직 작업 중이고, 아직 후처리 작업 등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뭔가 이펙트나 이런 게 좀 많이 어색해 보여요. 일부에서는 정말 멋있게 처리했었잖아요. 아마 그 퀄리티까지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아마 꽤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씬에서는 어딘가 좀 가운을 걸친 기기가 저런 회전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아마 여기가 그 백작이 준비해준 네, 홍콩에 마련된 고급 맨션일 겁니다.
네, 굉장히 고급 맨션에서 여기에 이제 있다가 이제 백작의 위로 상대 어떤 형태로든 하는 뭐 그런 입장으로 왔을 거예요. 네,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일단 PV의 타이틀이 뜹니다. 기동전사 건박, 섬광의 하사웨이, 키르케의 마녀죠. 키르케는 지난번 해설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신화 속에 나오는 마녀죠. 그리고 케네스 부대가 내가 이거를 잡는 부대 이름으로 부대명을 키르케로 변경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키르케에 있는 마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녀 키르케라는 의미도 되기도 할 텐데 아마 기기 안달루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키르케 부대에는 마녀가 있다. 즉 훗날 이제 기기의 그 빠른 감으로 마프티의 움직임, 동선 등을 예측한 게 거의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예언자 소리를 좀 듣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한 부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바꾼 이유, 원래는 선 오브 브라이트였다가 바꾼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원작 기준으로 생각할 때 2부에 브라이트 노아가 나올 겁니다. 네. 아까 잠시 나왔었죠.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 원작에서는 이 양반 핸드리 요크센이 브라이트 노아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브라이트 노아를 언급하게 되고 브라이트 노아도 지구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선 오브 브라이트로 했다가 아마 그 부분을 좀 뒷부분에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서 좀 시간순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쿠키 같은 걸로 넣는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그런 걸 감추면서 이제 인기가 높아진 기기 안다루시아를 좀 더 앞에 내세우는 부제로 변경한 게 아닌가 슬쩍 추정해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타이틀 로고 다음으로 크시가 나오죠? 네, 여전히 뭔가 좀 후처리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크시가 플라이트 유닛을 전개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바닥에 있는 이 뻘건 돌, 상징적인 돌, 호주에 있는 이런 뻘건 돌산, 뭐죠? 네, 에어즈록입니다. 네, 이게 좀 크시가 C 처리가 덜 된 게 보이는데 이 장면으로 보면 에어즈록 근처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두 번째 출격 시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순서를 정리해드리면 오엠벨리로 갔다가 다시 배로 한번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에어즈록 근처에 있는 아까 앨리스 스프링에서 이제 케네스와 기기가 오고 거기에 맨헌터들이 모이고 거기로 다시 한번 하사웨이가 가고 그 과정에서 에어즈록에서 준비를 해서 출격을 하는데 그 장면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앨리스 스프링 근처에서 뭔가가 벌어지면서 하사웨이와 기기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가 요 2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만나고 나서 브라이트 노아도 지구로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끝나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아, 약간 좀 스포성이 강한 분석 영상이 돼버렸네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스포주의를 안 붙이긴 했었는데 이따가 썸네일에는 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PV만 봤을 때도 이런 다양한 장면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1부 때만큼의 느낌으로만 나와주기만 한다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섬광의 하사웨이 2부. 근데 이렇게 나오면 승부는 또 언제 나올까요? 그리고 가장 좀 걱정되는 건 역시 약간 이제 프라모델이라든가 이런 제품군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몇몇 구스타프 칼의 몇 가지 버전이나 이제 갸르세종 같은 거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메사도 다 내놨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애들이 없어서 어떻게 상품이 전개가 될지, 그리고 상품 전개를 위해서 아직 PV에는 나오지 않은 뭔가 오리지널 전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좀 고민해 가면서 어쨌든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해석한 건 어느 정도 추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의견 편하게 댓글 등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